안녕하세요, 해나입니다.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제가 요즘 학위 컬렉터가 되어서 다시 학업을 시작했어요. 18학점 수업을 들으면서 일하면서 강의하면서 또 전시회도 다니면서 유튜브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영상 업로드가 자꾸 늦어집니다. 자주 인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래도 최대한 촘촘하게 시간을 쪼개 쓰면서 여러분께 브랜딩과 글쓰기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중간고사가 끝나서 이제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저는 줌으로 온라인 강의나 컨설팅을 진행하는데요. 제 고객들은 대부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거나 취업 준비생이어서 회사 소개글이나 자기소개서를 써야 할 일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자기소개서를 잘 써놓으면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회사 홈페이지나 블로그에도 업로드할 수 있고 어떤 기관에 가입하게 되거나 투자 제안서를 써야 할 때 초안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취준생이나 대입 준비생 같은 경우는 이를 토대로 기업의 양식에 맞춰서 전략적인 자기소개서를 재구성할 수 있죠. 오늘은 회사 소개글과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우선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협회 공공기관 제출용이나 입학용이나 입사지원용. 둘째는 홈페이지나 블로그, 제안서에 회사 소개글을 쓸 때입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전문성과 나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지원 동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나와 조직의 연결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포인트죠. 오늘의 내용은 하나, 읽는 대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둘, 초안 쓰기, 자유롭게 써보기. 셋, 지원 동기 쓰는 법. 넷, 도입부 쓰기. 이렇게 4가지 챕터로 준비했습니다. 하나, 읽는 대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선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내가 소개서를 제출할 조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즉, 나의 자기소개서를 읽는 대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기관에 대해 최대한 조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조직이 가치 중심적인지, 성과 중심적인지, 창의력을 중요시하는지, 위계를 중요시하는지 등등요. 그들과 나의 공통된 연결점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재협회에 가입 신청서를 쓴다. 그럴 경우 나의 전문성을 어필하는 게 필요하겠죠. 내가 전문성을 다지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했고 어떤 성과들을 만들었는지를 정리합니다. 만약에 마케팅을 중요시 여기는 집단이라면 자신의 파급력과 성과, 개인 채널, 수익화와 관련한 성과 등을 강조합니다. 둘째는 초안 쓰기, 자유롭게 써보기입니다. 초안을 쓸 때는 마인드맵을 이용하여 검열 없이 순서 없이 자유롭게 단어들을 던져봅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을 잘 보면은 카테고리가 분류가 될 거예요. 이 단어들을 카테고리 속에 모아보세요. 셋째는 지원 동기입니다. 지원 동기를 쓸 때 활용하면 좋은 2가지가 있어요. 2갈씩, 즉 결론이 맨 앞에, 그리고 스토리텔링입니다. 글을 쓸 때는 핵심 메시지를 상대방의 마음에 꽂히게 해야 해요. 이 핵심 메시지를 먼저 던지고 시작하는 거죠. 앞에서 나를 소개할 때 나의 전문적인 이력이나 노력의 과정을 정리해서 서술했잖아요. 지원 동기는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 경험상 그 청자나 독자는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집중을 잘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글이 길어지면은 집중력이 흐려져서 끝까지 다 안 읽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은 맨 앞에 2갈씩으로 먼저 던져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독자나 청자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짐작하며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을 수 있죠. 그러면 지원 동기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써야 할까요?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글을 쓸 때는 독자의 성향과 지적 수준을 고려해서 써야 합니다. 읽는 기관이나 단체 혹은 상대방이 어떤 성향과 가치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선 떠올려 봐야 하고요. 실제로 한번 써보세요. 저는 글을 쓸 때 머리로만 이럴 거다 생각만 하지 않고 무조건 떠오르는 걸 다 적어봐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문화예술과 관련한 강의를 하는 강사직을 지원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이 있으면 대상 이렇게 먼저 대상 이거부터 쓰는 거예요. 대상 쓰고 N회사 관계자들 그 다음에 뭘 하라 그랬죠? 성향을 생각하라 그랬죠. 그럼 또 성향 이거부터 쓰세요.
그러면 성향을 쓰고 이 사람들은, 이 회사의 관계자들은 감각적이고 창의적인 스타일을 선호한다. 이렇게 또 써보고, 그리고 어느 정도 검증된 작가들을 셀렉하려고 하고, 작가의 세계관을 중시한다.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거를 하나씩 써보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어필할 점. 이거를 또 그거부터 써요. 내가 어필할 점. 이렇게 써보고, 저는 4년간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채널을 운영했거든요. 그 유튜브 해나 책장에서 그 해나의 예술 책장과 해나의 전시회 가는 길이라는 그 코너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탄탄한 자료들을 조사하면서 뭐 컨텐츠를 쌓아갔으니까 4년간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채널을 운영했다. 이렇게 써보고, 그리고 이제 기획자로서 일을 했으니까 14년 동안의 현직에서의 활동, 그리고 또 제가 어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사람들이 아까 어느 정도 검증된 작가들을 셀렉하고 작가의 세계관을 중시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저랑 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게, 저는 자신의 세계를 진지하게 확장해가는 작가들에게 감흥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럼 또 이런 부분을 또 정리를 해서 써보는 거죠. 그리고 제 성향은 복잡한 거를 힘들어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분류하는 것들을 글로든 뭐 집이든 환경이든 글이든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전달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 그게 그래서 기획자라는 직업으로 이어졌다는 거, 이런 것들도 한번 정리해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가장 큰 강점은 하나를 시작하면은 꾸준히 한다는 거. 공연 좋아해서 문화예술 공연들을 한 10년 넘게 봤고, 발레 좋아해서 발레를 지금 1년 반째 하고 있고, 전시회에 소개하는 것들을 정리해가자 생각하면서 그것도 채널로 또 꾸준히 운영을 하고 있고, 북튜버도 꾸준히 지금 4년째 북튜브 활동을 쉬지 않고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는 거죠. 정리하자면 나의 어떤 장점을 강조하고 싶은지, 이 조직에 지원하는 본질적인 동기가 뭔지, 이 조직에 내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선명히 보이게, 이러기 위해서는 지원하는 대상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요. 앞에서 마인드맵을 통해 나를 소개할 때 보여줘야 할 내용들을 이렇게 꺼내 보았잖아요. 이 재료들을 배치해서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쓸 때는 도입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도입부 쓰기예요. 도입부를 쓸 때는 세 가지를 반영해야 합니다. 첫째, 대상, 내 소개서를 읽는 사람들의 성향. 둘째는 목적, 읽는 사람들에게 내가 선택되는 것, 이게 목적이죠. 셋째는 후기예요. 이거는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강렬한 한 방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며 도입부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글이 읽히기 위해서는 제목과 도입부가 너무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목 쓰기, 도입부 쓰기를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첫째, 읽는 대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초안 쓰기, 자유롭게 써보기. 셋째, 이것을 서머라이징해서 지원 동기 쓰는 법. 넷째, 도입부 쓰기.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자기소개서와 회사소개서를 쓸 때 가장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모든 글은 대화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구체적인 대상을 향해 나의 이야기를 말한다는 생각으로 편안하게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상이 구체적일수록 글이 더 힘을 가지고 꽂히게 돼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쾌하고 깊이 있는 브랜딩 기획을 담아내는 곳, 브랜드 기획자의 노트 해나 책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